네, 이곳 제 뒤로 보이는 것처럼 그들만의 커뮤니티입니다. 지금 원베일리 지금 스카이 라운지, 그 유명하다고 하는 한강뷰가 되는 스카이 라운지에서 브릿지 부분에서 지금 북카페가 있는데 그들만의 소통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곳을 찾았어요. 가보시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제가 여러분께 좀 구경을 시켜드릴까 해서 이곳에 또 왔는데요. 저도 오늘 처음 와봅니다. 근데 참 좋네요. 이곳은 원베일리입니다. 반포동에 위치해 있는 원베일리. 많이들 들어보셨고 회자도 많이 되었을 거예요. 이곳에 한동안 또 신문 기사가 화두가 된 적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그 사세, 그들만이 사는 세상이라는 그런 뜻이죠. 네, 바로 이곳이 그런 또 화두가 되었던 곳입니다. 주민들끼리만의 커뮤니티, 그리고 자녀들의 혼사도 주민들끼리의 어떤 소개나 미팅, 그런 이벤트를 이 단지 내 주민들끼리만 공유한다라는 그 사세의 그 지역, 그들만의 클래스라고 하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물론 이 인근에는 원베일리뿐만 아니라 기타 다른 단지들이 같은 클래스를 이루고 있습니다만, 네, 역시 반포라는 곳은 알겠지만 여러분, 가장 백화점 중에서 1위를 차지하는, 매출 1위를 차지하는 곳이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고터에 있는 신세계라고 합니다. 그 많은 곳이 있는데도 말이죠. 그만큼 이곳은 누구나 우리나라에서 탑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주거 지역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들만 공유하고 싶은 그 사세에 사나 봅니다. 근데 간혹은 이런 클래스에 우리도 끼고 싶을 때가 있죠. 자본주의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나요? 우리가 보통 인도나 이런 나라에는 카스트 제도가 있죠. 태어나서부터 어떤 계층이 그대로 귀속되는 그런 제도 말입니다. 이곳에 거주를 한다고 하면은 원베일리 정도 되면은 카스 제도 중에 어디쯤 속할까요? 가장 최고 어떤 사제인이 불암한 그거는 초월적인 어떤 교황 정도 수준이라고 한다고 하면, 기득권인 정치인이라든가 아니면 대기업, 그리고 아니면 왕족이죠. 원래는 왕족. 요게 크샤트리아라고 하는 그런 계층, 소상공인이나 아니면 농민들처럼 어떤 서민으로서 세금을 내는 그런 계층을 바이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예 계층이 수드라인데요. 이런 계급 사회가 존재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미개하다는 느낌도 들긴 하지만, 자본주의라고 계급이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다행히 우리는 자유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고 자본주의는 존재합니다만, 이 안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클래스, 그들만의 클래스에 낄 수 있고 그 반열에 오를 수 있는 기회는 여러분에게 다행히도 인도처럼 기속적이지 않고 언제든지 쟁취를 할 수 있다라는 거 좀 메시지로 남겨드릴까 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여러분, 그럼 그런 방법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스텝 바이 스텝 바이를 할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자, 지금부터 출발해 보시죠. 집 사면 흥아리. 네, 이곳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곳이 기억이 나시는 분이 있으실까요? 이곳은 제가 딱 2024년 한 2월쯤 하는 이 시기, 겨울쯤이었습니다. 그때 여러분께 처음으로 소개를 해드렸을 때 참 생소해 하셨던 곳 중에 하나이고 낯설어 하셨던 곳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서초 3동이지요. 서초구 안에서도 서초 3동의 명성은 그 어느 곳보다도 그 클래스가 그 사세인 곳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여러분, 그 사세 잠깐 보셨잖아요. 그런 곳이 처음부터 그렇진 않았습니다. 오래된 재건축 전에 아파트들, 경남 아파트부터 해서 일대 아파트들을 한신이나 상당히 오래된 아파트였을 때의 모습을 보셨다면, 그렇게 새롭게 단장한 그 사세의 클래스가 주민들끼리만의 커뮤니티와 주민들끼리만의 미팅을 한다고 하는 그들의 클래스가 처음부터 그렇지는 않았다라는 말씀 드릴게요. 그러면서
또 한 곳 서초 3동 여러분께 작년 이맘때 말씀드렸던 모아타운을 시작한다고 하는 그곳에 대해서도 지금 어떤지 증명을 해보이고 싶습니다. 현재 2024년 3월부터 정식으로 발족을 해서 시작했던 서초 3동의 모아타운 전체 면적 제 뒤로 보이시지만 43,000제곱미터였습니다. 주민들 400명밖에 되지 않아서 제가 동의를 빠를 거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1년 만에 어떻게 70%를 거뒀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지역들 같은 강남권 하면은 사실 모아타운 하는 곳 꽤 많습니다. 하지만 동의율이 이렇게 빨리 거친 곳은 전무후무하다 라고 말씀드릴게요.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알고 있는 제일 먼저 1호로 모아타운이 선정이 되었던 곳이 있지요. 어디입니까? 일원동 모아타운은 벌써 2년이 넘어 3년이 되어 가는데도 50%를 넘기지 못하고 제대로 된 동의율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이 동의율이라는 것은 공동주택이 좀 많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주민들이 그만큼 그곳에 어떤 재개발을 위한 열망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사실은 일원동은 단독주택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서 반대 세력도 많고요. 역삼동은 아예 신청도 못 해보고 주민의 반대 민원 때문에 좌초가 되기도 했고요. 우리 양재동 혹시 기억하십니까? 양재동은 이미 조건부로 해서 양재 1구역 모아타운이 선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민원들 청원 낸 것 때문에 구청에서 한동안은 그에 따른 어떤 공문을 내보내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많은 반대파들과 그리고 중간에 선정이 됐어도 제대로 동의율이 나오지 않는 곳이 바로 이 강남권의 재개발입니다. 그런데 어떤지 보셨죠? 이 서초동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재개발을 다들 염원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어떤 주택들이 열악한 곳은 아니고 오래됐다고 할게요. 왜냐하면 그래도 이곳의 어떤 빌라들이라고 해도 대형 평형이거나 그렇기 때문에 빌라 가격이 절대 싸지 않다라는 것을 한번 조사해 보시면 알 거예요. 뭐 평균 한 20억 선이다. 그 위아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런 곳에서 낡아서 좀 더 새로운 어떤 커뮤니티 시설과 함께 좋은 시설이 같이 갖추어진 대형 평형의 고급형을 원해서 이곳이 재개발이 빠르게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있는데 1년 만에 70%를 이미 걷어서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요. 도리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반대 이게 아니라 청원을 넣었습니다. 정비 사업에 대한 부분을 좀 완화해 달라는 것입니다. 우린 70%까지 걷었다. 그런데 왜 재건축하고 이 정비의 어떤 동의율 부분이 형평성에 맞지 않다라는 부분입니다. 이제 많이 완화를 해줘서 75%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재건축이 지금 70%면 되고요. 그리고 80%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또 이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도 같은 70%로 해달라. 그렇다면 이 서초동은 이미 70%를 다 받았기 때문에 바로 조합 설립이 가능하기 때문이기도 하죠. 이렇게 열망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동의율을 완화해달라고 재개발하는 지역의 조합원 주민들이 이렇게 청원을 넣는 경우는 아마 이 강남권에서는 최초일 것입니다. 또 하나의 최초를 기록했습니다. 네, 재건축, 아파트를 재건축하는 곳에서는 동의를 하지 않으면 조합원에 넣지 않습니다. 해당되지 않습니다. 열외를 시키기 때문에 협의 보기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을 되는데요.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동의를 하든 안 하든 그것의 소유주면은 무조건 그냥 조합원으로 간주를 해버리는 바람에 그 많은 악의적인 민원이나 아니면은 어떤 방해를 하기 때문에 훨씬 더 더뎌지기 때문에 요것도 없는 걸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재건축하고 똑같이 그런 동의를 하지 않았을 때는 조합원이라는 자격을 부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에 두 가지 형평성에 대해서 평등하게 해달라라고 하는 균형적인 어떤 제도의 개선을 원하는 청원을 넣은 게 바로 이 서초 3동의 주민들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역시 똘똘하십니다. 그 클래스답게 말이죠. 그런데 그냥 넣은 건 아닙니다. 그 취지가 그래도 공익에 보탬이 되고 도움이 되어야 된다는 취지 때문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앞으로의 어떤 주택 공급이 갈수록 부족한 상황이고 올해만 해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8,000세대로 급감합니다. 3만 4만이 나와야 되는 이 서울의 주택 공급이 말입니다. 8,000세대로 급감하면서 올 하반기에 주택 가격이 급상승할 것이라는 거 벌써부터 시작되었죠. 최고가 갱신이라는 것이 이 강남권에서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네, 제가 원베일리를 방문했던 것도 사실은 최고가 갱신 84 대비 60억을 갱신했다라는 것을 여러분께 한번 말씀드리려고 간 것입니다. 84 정도 되면은 대지 지분이 어떻게 될까요? 보통 84 정도 되는 아파트의 대지 지분은 15평 안쪽 12평에서 15평 정도 사이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평당가로 가는 것이면 보통 공급가 평당가로 해도 60억이라고 하면 벌써 2억이 넘는다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보통 우리가 재개발에서는 대지 지분을 따지지 않습니까? 대지 지분 한 평이 1억이야 2억이야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저기 원베일리도 무슨 2억인데? 여러분 원베일리는 84 대지 지분이 아니라 공급 면적이지 않습니까? 공급 면적 무엇입니까? 내가 생활하는 곳과 그 다음에 뭐 노인정도 있고 커뮤니티 시설도 있고 다 판 면적을 안분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는 왜 공급 면적으로 평당 2억이라 하시고 재개발에 있어서의 그냥 대지 지분만 가진 것을 평당 2억이라고 비싸다고 하십니까? 아니죠. 84 정도면은 대지 지분이 한 12, 13평 많아야 15평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거의 평당 4, 5억이 넘습니다. 대지 지분으로 봤을 때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 잠시 그냥 사이드로 말씀드렸고요. 그 2024년 딱 1년 전부터 시작했던 곳이 발빠르게 동의율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더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서 국민청원에 이것을 건의했습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도 주택 공급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라도 어떤 양질의 지역에 서울의 이런 또 업무 지역 중심 축에 그리고 누구나 선호하는 최고의 학군을 가진 이 서울고가 위치한 이 서초 3동 이런 곳에 재개발을 한다고 하면 적극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주택 가격의 안정화를 위해서도 많은 주택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제도들이 완화돼야 빠르게 재개발이 진행될 수 있고 주택이 공급될 수 있다는 취지도 있습니다 라고 또 밝혔습니다. 네, 여러분 맞습니다. 이렇게 재개발을 좀 누구나 선호하는 지역에 재개발을 좀 할 수 있고 주택 공급을 더 할 수 있는 곳이 주민들이 이렇게 열성적으로 동의를 하고 개발을 한다고 하면은 좀 더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1년 전에 제가 재개발을 하고 모아타운을 시작한다고 했을 때 제 말을 믿어주시고 투자하신 분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당시에 제가 이 인근에 위치한 투룸 정도가 금액이 한 6억 원 중후반 정도 됐었던 것이 가장 좀 저렴했었고요. 그것을 지금 하신 분들은 너무 좋아하고 계시죠. 그리고 이제는 그런 적은 소형의 주택이 거의 없습니다. 현재 한번은 네이버 부동산 들어가 보시면은 한 20억, 40억, 이런 대형들만 남아있고 그 사이에도 많이 또 뒤늦게 왜냐하면 모아타운을 시작하고 나서 2024년 2월 달에 1차 설명회를 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2025년에 2월달 얼마 전에 또 2차 설명회를 하면서 더 많은 분들이 알게 되고 관심을 가지면서 그리고 또 비례율이 좋았거든요. 400명 중에 앞으로의 세대수가 한 1159세대 정도 된다고 하니까 비례율이 한 130%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것에 대한 관심이 진짜 현실화되는 것 같으니 더 찾는 어떤 수요자들은 더 많아지니 동날 수밖에 없죠. 그런 연유에서도. 그러면 여러분, 재개발이 10년 걸려서 어떻게, 내성 전에 20년 걸려서 언제 되냐, 이런 얘기 하는데요. 우리가 재개발은 단계별로 가격 상승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살펴봤을 때 아직 포인트를 잡을 수 있는 것들이 꽤 있는데요. 지금 보면 보통 동의율 부분에 있어서 어떤 충족 동의율까지 간다고 하는 것, 그래서 어떤 구역 지정이 됐다고 했을 때 1차로 큰 가격 정핑이 있고요. 그리고 그것이 동의율이 완전 충족이 되어서 조합 설립이 갔다 했을 때 또 한 번의 가격 점핑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인가 시점 갔을 때 가격 점핑이 있고 그 전에 그리고 어떤 지역에서 재개발을 시작한다고 했을 때도 또 하나의 가격 점핑이 있습니다. 이렇게 지역
단계 갈 때 올라갈 때마다 가격 점핑이 되고 상승률이 다른 지역보다 현저하게 높게 올라가는 이러한 단계가, 그리고 상승률의 가격 높이 차이는 그렇지 않은 것과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어떤 단계별의 차익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 보시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단기적인, 그러니까 장기적인 목표로 재개발을 보시지만 단기적으로도 보실 수 있다. 왜냐하면 지금 그 당시에 한 6억 중후반에 매수를 하셨던 분들이 다시 물건을 내놓는다고 하면은 지금 20억짜리 밖에 없다고 한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 물건을 10억에 내놓는다고 해도 매수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분들도 단기적으로는 지금 적어도 3억 이상의 차익이 1년 사이에 있으신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예, 아깝게 기회를 놓치셨다고 생각하시죠? 여러분 어떻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우리가 보이지 않는 자본주의에서도 보이지 않는 어떤 그 안에서의 계급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지만 다행히도 우리 자유 대한민국에서는 그것을 타파할 수 있고 자본을 남들보다 더 또 우리가 축적할 수 있는 기회는 분명히 있습니다. 기회 놓치셨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기회 잡으러 가보시죠. 네, 바로 이것도 서초 3동입니다. 근데 여러분께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여러분, 이제 기회를 잡으십시오. 제 말에 귀를 종끝 한번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양재동 한번 얘기 들어볼까요? 양재동이 1구역에서 7구역까지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보면 1구역에서 시작을 해서 점점 주변 지역이 어차피 비슷한 어떤 지형적인 특징과 노후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기서 해? 그러면 우리도 해야겠다. 이런 분위기가 좀 일어나기도 하지요. 봄이 일어난다고 하기도 하는데 서초 3동이 바로 그 시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근데 또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너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바로 인근의 서초 3동에서도 우리도 시작해보자 라는 이런 분위기가 여러 가지 조성이 되면서 다시 모아타운을 시작하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시작한다고요. 예, 그때도 시작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믿는 분과 믿지 않는 분이 그 1년 사이에 3억이 생기느냐 안 생기느냐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그 붐으로 인해서 인근의 또 서초 3동 그 바로 인근에서 모아타운을 시작할 예정이라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네, 바로 이곳 규모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먼저 하고 있는 서초 3동 같은 경우엔 주민 수가 한 400명 정도 됐다고 말씀드렸죠. 이곳은 그보다는 규모가 살짝 작습니다. 면적도 한 16,000제곱미터 정도 되고요. 전체 이곳은 소유주가 233세대입니다. 그 중에서 공동주택이 220여 세대 정도 되기 때문에 90%가 넘습니다. 그래서 빨리 진행될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런데 또 하나 어떤 사업성인 부분이나 이런 것에서도 앞으로 나올 어떤 예정 세대 수가 한 600여 세대 정도 되니까 건축도 훨씬 빨리 들어가요. 지금 이미 기존에 하고 있는 모아타운은 거의 한 3개 구역이 모여서 하는데 2029년을 어떻게 입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이곳은 더 빠르게 진행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동의를 받아야 되는 소유주도 반밖에 되지 않고요. 그리고 건립 세대 수도 그보다 살짝 적기 때문에 훨씬 빠르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한 번의 정보를 작년 이맘때에 데자뷰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그렇지만 기회는 여러분께 또 드리기 위해서 제가 미리부터 좀 준비를 해놨습니다. 한정적인 수량을 좀 확보를 해놓은 게 있고요. 어떤 금액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작년 이맘때 금액 정도 수준의 실투자금이니까 여러분 이번에 기회를 한번 꼭 잡아보십시오. 한정으로 지금 딱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있어요. 한번 기회를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께 좋은 정보 보내드리게 돼서 기분 좋게 하루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